빚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?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투명 방탄조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줬습니다. 2026년에 시작되는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금융보호 제도거든요. 오늘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, 한번 상상해보세요. 어제까지 멀쩡히 쓰던 내 카드가 갑자기 딱 막히고 오늘은 분명 월급날인데 ATM기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어떠세요?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?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. 실제로 월급날인데 돈이 안 나와요 하면서 정말 패닉 상태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. 갑자기 통장이 꽉 묶여버리면 이건 그냥 돈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밥은 어떡하지? 하는 정말 막막한 현실이 되는 거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계좌 압류는요,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? 자, 여기서 여러 원인이 나오는데 특히 저 세 번째 상계처리라는 거,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출받은 은행에다가 월급 통장까지 쓰고 있다? 그럼 은행이 법원이고 뭐고 그냥 내 월급에서 빚을 바로 싹 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대출받은 은행이랑 월급 받는 은행은 무조건 분리해야 한다 이겁니다. 법원보다 은행이 먼저 내 돈을 가져간다니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자, 이제 문제는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봐야겠죠? 다행히도 정부가 이런 갑작스러운 금융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아주 강력한 새로운 방패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. 그게 바로 이 생계비 계좌입니다. 말 그대로 금융 방탄조끼예요. 채권자가 아무리 압류하고 딱지를 붙이려고 달려들어도 전산 시스템이 그냥 알아서 탁 하고 튕겨내버리는 그런 자동 방어 시스템 같은 거죠. 자, 그럼 핵심이 뭐냐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50만 원.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요, 한 달에 250만 원까지는 정말 그 누구도 절대 손댈 수 없게 국가가 딱 지켜주는 겁니다. 월라는요, 압류를 못하게 막아주는 돈이 185만 원이었어요. 근데 솔직히 요즘 물가에 185만 원으로 한 달 살기 정말 팍팍하잖아요. 이걸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힘들다. 이런 목소리가 정말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정부가 이걸 현실에 맞게 250만 원으로 확 올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빚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유지해라 하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마지노선인 거죠. 좋아요. 그럼 이 강력한 방패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새로운 게임의 규칙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게 진짜 완전 게임 체인저예요. 보세요. 원래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특정 조건이 되는 분들만 만들 수 있었어요. 근데 2026년에 나오는 이 생계비 계좌는요.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직업이 뭐든 소득이 얼마든 빚이 있든 없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. 내가 사업에 실패했든 보증을 잘못 썼든 아무 상관없이요. 그리고 이게 그냥 돈만 꽁꽁 지켜주는 그런 통장이 아니에요. 훨씬 편리해졌어요. 체크카드 만들어서 마트에서 장도 볼 수 있고요. 월세나 통신비 같은 거 자동이체에 걸어놓고 마음 편히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압류 걱정 때문에 벌벌 떨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든든한 방패도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면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해요. 이 방패를 쓸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치명적인 함정,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. 이 계좌를 마법의 냄비라고 생각해 보세요. 이 냄비는 한 달에 딱 250만 원어치 재료만 담을 수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 내가 200만 원을 넣었어요. 그리고 그걸 다 썼어요. 그럼 냄비는 비었죠? 하지만 냄비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이번 달에 이미 200만 원어치가 들어왔다 나갔구나. 그래서 앞으로 더 담을 수 있는 양은 50만 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. 통장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총 얼마가 입금됐었냐, 즉 총 입금액이 기준이라는 거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내 월급은 300만 원인데 그럼 한도인 250만 원을 넘는 나머지 5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? 그 초과된 50만 원은요, 이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미리 정해둔
다른 일반 통장으로 바로 튕겨져 나갑니다. 그리고 그 보호받지 못하는 통장으로 들어간 순간 채권자들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방탄조끼 안에는 딱 250만 원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밖으로 다 튕겨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단호하게 경고합니다. 이 계좌는요, 절대 목돈 받는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. 퇴직금, 보험금 같은 거요. 이건 그냥 매달 생활비를 담는 작은 바구니 같은 거예요. 근데 여기에 1,000만 원짜리 돌덩이를 휙 던져 넣는다? 그럼 바구니가 어떻게 되겠어요? 깨져버리죠. 딱 250만 원만 안전하고 나머지 750만 원은 그대로 압류당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해요. 자, 이제 위험한 함정까지 다 알았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 집에 딱 맞는 튼튼한 금융 요새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.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전한 피난처, 은행을 고르는 겁니다. 핵심은 뭐냐?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일이 없는 은행을 찾는 거예요. 내가 대출받은 은행, 신용카드 빚이 있는 은행은 절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생계비 계좌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도 은행 자체가 내 채권자면 그냥 그 돈을 바로 가져가 버릴 수 있거든요. 이걸 상계라고 했죠? 그러니까 아예 거래한 적 없는 아주 깨끗한 은행으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만약 지금 당장 정부에서 받는 복지급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세요. 이건 지금도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에요. 그리고 나서 2026년에 생계비 계좌가 딱 나오면 깨끗한 은행에 이걸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전략적으로 복지급여는 100% 보호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고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은 생계비 계좌로 받아서 250만 원을 보호하는 거죠.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정말 좋은 소식이자 꿀팁이 하나 있어요. 이 생계비 계좌는 한 가구당 하나가 아니에요.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250만 원 보호하고 아내 이름으로 또 하나 만들어서 250만 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. 둘이 합치면 한 가정에서 무려 500만 원까지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. 정말 든든한 성벽이 생기는 셈이죠. 자,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?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.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.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. 보호 한도는 잔액이 아니라 월 총 입금액 250만 원이라는 거. 그리고 이건 저축이나 투자용이 절대 아니라는 점. 제일 큰 실수는? 맞아요. 빚 있는 은행에서 만드는 거.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. 202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의 금융 요새는 다가올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? 국가가 마련해준 이 소중한 방패. 오늘 배운 대로만 잘 활용하신다면 어떤 힘든 파도가 몰아쳐도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